이번 시간에는 유전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은 기본이 바로서야 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사람의 경우에 눈꺼풀, 그다음에 머리 모양, 그리고 보조개, 그리고 손가락 개수, 여러 가지의 형태나 성질을 갖고 있죠. 이렇게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성질을 형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형질이 우리한테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형질, 예를 들어 눈꺼풀이라고 하는 형질 안에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쌍꺼풀 아니면 외꺼풀, 또 머리는 곱슬 아니면 직모, 보조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이는 눈꺼풀을 한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눈꺼풀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아빠의 눈은 지금 쌍꺼풀이죠? 네, 엄마도 쌍꺼풀, 아기는 외꺼풀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표현형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조금 번거로운 일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항상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형을 자, 이렇게 이제 기호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까요? 일단 이것은 이제 상동염색체를 나타낸 거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건데, 자, 이 지금 예를 들어 3번 염색체의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준 3번 염색체의 10나노미터 떨어진 지점에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왔다면 아빠도 3번 염색체에 10나노미터 떨어진 지점에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쌍꺼풀 유전자가 보통 우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라지 A라고 표현을 하고 외꺼풀 유전자는 스몰 a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알파벳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라지 A, 이거는 대립 유전자 스몰 a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근데 자,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몸 안에 염색체가 이제 아주 46개가 있는 상태죠. 그 유전자는 한 25,000개에서 3만 개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 3번 염색체에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같은 라인에 A라고 하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죠. 이렇게 대립 유전자를 표현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지금 표현형을 쌍꺼풀, 쌍꺼풀, 외꺼풀 이렇게 나타난 표현형을 유전자 기호, 네,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엄마도 라지 A, 스몰 a가 돼야 되겠죠. 쌍꺼풀을 갖고 있으니까 라지 A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아이, 외꺼풀인 아이를 만들어내려면 아빠도 외꺼풀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엄마도 외꺼풀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스몰 a, 스몰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립 유전자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라인에 오고 있는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자리에 오는
이 대립 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낸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순전히 알파벳으로만 나타내고 있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유전자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눈꺼풀을 한번 표현해 봤을 때 표현형은 뭐 쌍꺼풀이고 외꺼풀이고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특수 기호를 이용해서 이 표현형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기호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쌍꺼풀인 경우는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이기도 하고 라지 A, 스몰 a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쓸 수 있냐면 라지 A 바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래 바. 웨이커풀인 경우는 근데 스몰 a 바를 쓰게 되면 이 바 부분에 라지 A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과 구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유전자형과 겹치는 경향이 있긴 하나 스몰 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 r은 라지알 바가 되겠죠. 네, 라지 y, 스몰 y를 해도 마찬가지로 y 바가 되는 거죠. 라지 y 바가. 또 이렇게 이런 네 가지 경우는 라지알 바, 라지 y 바가 되겠죠. 또 이제 라지알, 스몰 y, 또 라지알, 스몰 r, 스몰 y. 이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라지알 바고, 그 다음에 둘 다 스몰 y, 이기 때문에 라지알 바, 스몰 y,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를 이용해서 이 유전자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이것을 또 표현형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표시하는 것이 표현형이고, 유전자 이 기호, 그러니까 알파벳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유전자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자, 이제 아빠가 정자를 만들어내고 엄마가 난자를 만들어낼 텐데, 만약에 아빠가 라지를 주고 엄마도 라지를 주게 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라지가 되겠죠. 근데 그 눈에 가난한 네, 라지 유전자의 구성이 대문자로 같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순종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죠. 네. 다른 말로 동형 접합, 영어로 호모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 같은 말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동형 접합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아빠는 라지 A를 주고 엄마는 스몰 a를 줬다면 자식은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죠.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를 잡종, 다른 말로는 이형접합이라고 하겠죠. 네, 영어로는 헤테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할 텐데 한 형질만의 잡종형을 단성 잡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R, 스몰 r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 형질, 뭐 눈 모양이면 눈 모양, 그 다음 뭐 C의 모양이면 모양,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죠. 이렇게 한 형질만의 잡종형을 단성 잡종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두 가지, 네, 눈 모양이랑 머리 모양을 같이 본다. 근데 두 개 다 잡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양성 잡종이 되는 거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양성 잡종. 네, 두 형질의 잡종형 양성 잡종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경우인데, 식물이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같은 형질을 갖는 꽃 속의 꽃가루를 암술의 머리에 가루바지 하는 것. 네, 이것을, 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건 하나의 꽃이죠. 하나의 꽃이라고 하는 건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도 보면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어떤 세포를 가지고 와도 거기 안에 정보, 유전 정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 몸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가루바지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자가수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집에서 받을 수, 꽃가루 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실 이제 자가수분의 의미는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유전자형은 어떤 세포든 한 몸 안에 있는 세포 유전 정보는 같기 때문에 자가수분, 이제 자가수분은 식물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고 동물까지 같이 쓴다면 자가교배라는 표현을 거의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교배는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자가교배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가교배시켜라. 라지 스모레이를 자가교배시켜라 이 말은 여기에 똑같이 유전자형을 이렇게 교배를 시키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라지 스몰 R, 라지 Y, 스몰 Y를 자가교배하라 하게 되면 같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를 교배하는 것을 자가교배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가교배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 교배하는 것을 자가교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타가수분은 이제 같은 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꽃을 이렇게 교배를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에 꽃가루를 만들어내는 수술을 없애고 다른 꽃에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유전자형을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타가수분은 어쨌든 다른 집, 다른 꽃 안에서 가지고 온 이 지금 꽃가루를 묻혀보는 이런 방법을 타가수분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건데 여기 지금 보세요. 아빠가 쌍꺼풀 유전자를 주고 엄마가 외꺼풀 유전자를 주게 되면 이것은 잡종이 된다라고 그랬죠. 라지 A, 스몰 A. 네, 쌍꺼풀 유전자, 외꺼풀 유전자를 준 상태인데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되죠. 네, 상동 염색체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같은 라인에 오는 것은 대립 유전자가 될 텐데 분명 E형 접합이죠. 다시 말하면 잡종인 거죠. 아빠는 라지 A를 주고 엄마는 스몰 A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E형 접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두 개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발현이 돼서 그 사람의 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E형 접합일 때, 이 분명히 두 개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드러나게 하는 그 유전자가 있을 텐데, 겉으로 표현되는 대립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라고 하고, 그리고 대문자를 쓰게 되는 거죠. 이 소문자를 쓰게 되면 열성 유전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E형 접합일 때, 네, 요 단서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랬을 때 이 두 개 중에서 겉으로 표현되는 대립 유전자가 우성이 되는 거고, 이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 이 쌍꺼풀을 네, 우성 형질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대립 유전자가 E형 접합일 때, 네, 이 단서가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대립 유전자가 E형 접합일 때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네, 꼭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해서 다음을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